F11호 3주차 수학 따지기 시작해 보죠. 1번 문제는 분수 소원합계산 괄호가 있는 식 복잡해 보이네. 그치? 분수가 있고 소괄호 있지, 중괄호 있지. 곱하기, 나누기, 빼기 막 뒤섞여 있네요. 얘는 등식은 아니야. 이제 왼쪽에 그냥 쭉 계산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계산하는 순서는 좀 잘 생각해 가면서 어렵지 않게 차근차근 풀면 될 것 같아요.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풀어봅시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소괄호죠. 소괄호. 중괄호 안에 소괄호도 있고 이쪽에 나누기 다음에 오는 소괄호도 있네. 그러면은 소괄호부터 정리를 차근차근 하면 되지. 차근차근. 자, 6분의 5. 그 다음에 빼기. 소괄호는 계산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은 12하고 8은 최소 공배수가 얼마지? 24. 그지? 24. 24로 통분할게요. 24로. 24 분자는 14가 되겠고 24니까 분자는 9가 되겠고 그죠? 24분의 5가 되겠네. 이거 정리하면. 자, 그리고 뒤쪽에도 소괄호가 있어서 소괄호 정리도 해봅시다. 나누기는 나중에 하고 가로 정리부터 하고요. 자, 여기는 36분의 35 곱하기 7분의 9 가분수로 정리해놓고 계산하겠습니다. 약분할까요? 약분 9일은 9, 9사 36, 약분이 슥슥 잘 되네. 7일은 7, 7호 35, 4분의 5만. 그치? 4분의 5. 4분의 5. 일단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칠 거고요. 5분의 4. 계산할 준비를 해놓읍시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먼저 계산해야지. 24분의 5. 그치? 24분의 5. 그러면 거기서 정리합시다. 6분의 5를 24로 통분해야죠. 24분의 4, 5, 20, 24분의 20 빼기 24분의 5. 그치? 그렇다면은 마지막 계산이 남아있군. 24분의 20에서 24분의 5를 빼면 24분의 15. 그리고 5분의 4. 끝나고 정리가 되겠네요. 4일은 4, 4, 6이 24, 5일은 5, 5, 3, 15, 6하고 3도 한 번 더 정리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한 거는 2분의 1이네요. 복잡해 보였지만 계산 순서 지켜서 차근차근 꼼꼼하게 하면 이렇게 정답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분수도 소홀할 계산. 얘는 등식이네요. 등식이고 미지수가 있고 모르는 어떤 수가 있고 괄호도 있고 그렇구나. 앞에서 1번은 등식이 아니었지만 얘는 등식입니다. 보세요. 괄호가 있잖아요. 괄호가 있고 양쪽에 이쪽에도 항이 하나 있어. 오른쪽에도 그죠? 왼쪽에는 항이 몇 개인가 세보려고 봤더니 글쎄 소괄호가 있지. 곱하기가 있지. 중괄호가 있지. 나누기지. 아유, 왼쪽은 되게 덩치 큰 항이 하나 있는 거야. 덩치 큰 항이 하나 있어. 우리 이럴 때는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 크게. 너무 가까이 들여다보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우리가 왜 3층, 4층에서 아니면 우리 여기 학원 옥상 2층에서 내려다봤을 때랑 저기 아파트 18층에 올라가 갖고 내려다봤을 때랑 롯데타워 저 꼭대기층 가가지고서 내려다봤을 때랑 다르잖아. 볼 수 있는 시야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도 너무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너무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소괄호만 쳐다보고 있으면 전체가 잘 안 보여. 그래서 크게 한번 보자고요. 크게
크게. 일단은 어떻게 크게냐면 중괄호를 일단 이렇게 묶어봐. 그러면 식이 아주 간단해질걸? 어떻게, 어떻게 생겨? 네모는 크게 묶어버렸잖아. 그래서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어때? 아주 간단한 식이 됐지. 어떻게 했느냐면, 어차피 중괄호로 묶어져 있잖아. 중괄호로 묶어져 있으니까 그냥 요 부분을 그냥 하나로 묶어버렸다고. 그래서 2를 뭘로 나눴더니 4분의 3이 됐대. 뭘로 나눴겠어요? 2를. 2를 뭘로 나눴겠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출발하기 전에 하나만 해봐. 여기는 그럼 얼마라는 거야, 여기는? 응? 이건 얼마라는 거지? 2를 뭔가로 나눴어. 그랬더니 4분의 3이 되었어. 그러면 우리 네모 안에 들어갈 거를 구하려면 1 나누기 4분의 3 해야 되지. 그지? 1 나누기 4분의 3은 1 곱하기 3분의 4지요. 그치? 이렇게 1 나누기 3분의 4지? 3분의 4? 그러면, 우리 3분의 4라는 얘기잖아. 3분의 4. 그지? 중괄호로 묶어져 있는 지금 여기 3분의 4야. 전체. 자, 이제 진짜 출발합니다. 자, 좀 전에 해놓은 거 기억나지? 기억나지요? 요거. 그죠? 2를 뭔가로 나눴더니 4분의 3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빨갛게 선생님이 지금, 노는, 묶어놓은, 얘네는 계산하면 뭐가 된다고?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기억나지? 1 나누기 뭔가를 했어. 이거를 했어. 그랬더니 그게 4분의 3이 나왔어. 그렇다면 선 그림으로 봤어요. 그죠? 그랬더니 여기에 들어갈 수는 뭐였어? 3분의 4였잖아. 그지? 3분의 4였죠. 그래, 이게 3분의 4야. 이제 그걸 알았어. 그걸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2와 12분의 7 빼기 0.75 빼기 네모.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될 건데 뭐지? 자, 그리고 곱하기 2와 13분의 4를 한 거는 계산 미리 해놨지. 뭐라고? 3분의 4라고. 자, 그럼 일단 하나는 일단은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 또 정리를 해보려고요. 이번엔 파란 걸로 한번 해볼까? 여기가 중괄호가 있었지, 그치? 중괄호가 있었어요. 그 다음 해야 될 건 뭔가요? 그 말이야. 그 다음 해야 될 건 뭔가요? 중괄호는 사실은 이 단계에서 이제 생략해도 되겠네요. 별 의미가 없어졌어, 그치? 음. 그러면 중괄호 풀어놓고 보면 이제 이거지, 이거. 요거. 그지? 요거. 2와 12분의 7에서 뭔가를 뺐더니 3분의 4가 나왔대. 그 뭔가를 우리가 또 구해봐야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또 통 크게 보자고요. 통 크게. 2와 12분의 7에서 뭔가를 뺐다는 거야. 뭘 뺐대? 그지? 뭘 뺐어? 그 결과 3분의 4가 나왔다는군요. 항이 왼쪽에 두 개잖아. 가운데 빼기가 있잖아. 그지? 곱하기가 있으니까 괄호 곱하기는 한 묶음이지. 하나의 항이에요. 그러면 2와 10분의 7에서 뭔가를 빼서 3분의 4가 됐다는 거지. 3분의 4? 3분의 4를 1과 3분의 1로 넣고 통분까지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1과 3분의 1이죠. 1과 3분의 1은 1과 12분의 4가 될 거 아니야. 그지? 1과 12분의 4. 그러면 이거 빼면 이 지금 파랗게 선생님 박스에 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 얼마겠어? 너는 계산할 때도 이렇게 하면 돼. 원래 있던 큰 식은 훼손하지 말고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생님이 네모로 묶어두는 거 이거 계산하는 것처럼 너네도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계산하면 돼. 자, 그러면 1과 12분의 3이 남네? 1과 12분의 3이니까 1과 4분의 1이구만.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파랗게 해놓은 거 이제 여기 계산 끝났다는 얘기야. 요거 그지? 요거 계산 끝났어. 그리고 요거가 뭐 나왔는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0.75 빼기 네모
거기에 2와 13분의 4를 곱한 것이 그 결과가 1과 4분의 1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건 뭐야? 아, 왼쪽에는 이제 괄호로 묶어져 있고 곱하기니까 항은 하나야. 항은 하나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거가 뭐지? 이번에는 그치? 이 괄호로 묶어진 거랑 거기에 2와 13분의 4를 곱했더니 1과 4분의 1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 또 해보죠. 0.75에서 네모를 뺀 거. 이건 계산을 못하지. 네모가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그지? 네모를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4분의 5를 이제 2와 13분의 4로 나눠주면 되겠는데요. 그쵸? 그러면 2와 13분의 4가 13분의 26에다 4를 더하니까 30이야. 13분의 30. 그러면 얘는 역수 취하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있어요. 30분의 13이 됐습니다. 약분되나? 약분되면 약분해야지. 5 1은 5, 6, 30. 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네모를 구해야지. 그죠? 그러면 오른쪽에 지금 보니까 6분의 13이 있어요. 6분의 13. 남은 게 6분의 13이야. 맞나요? 아, 아니구나. 여기 4가 있구나. 그죠? 한 번 더 살펴봤더니 4가 아직 계산 안 되고 분모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4, 6, 24분의 14. 그지? 24분의 13인데 판단해야 되죠. 24분의 13. 이쪽에는 지금 0.75는 4분의 3이잖아요. 4분의 3에서 어떤 수를 뺐대. 그랬더니 24분의 13이 나왔대. 연산의 틀은 똑같아요. 뺀 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4분의 3에서 24분의 13을 빼야죠. 그죠? 네, 4분의 3에서 24분의 13을 빼야지. 그러면 4분의 3을 통분해야 되니까 4에다가 6을 곱하면 14가 되잖아요. 그러면 분자에다도 6을 곱해야겠지.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가 24분의 18에서 24분의 13을 빼는 거니까 24분의 5만 남겠구만. 그렇죠? 이렇게 차근차근. 복잡한 식이어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계산 틀, 이런 틀 있지, 이런 틀. 뭘 뭘로 나눠야 될지 모르겠거나 뭘 뭘로 빼야 될지 모르겠거나 이랬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섞인 큰 그림으로 보고 식전한 연습을 좀 해보자. 크게 보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크게 보고 순서를 잘 생각해보자.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죠. 3번 추억의 문제인가 봐. 그지? 길이에 관련된 건데 길이를 단위 환산을 해야 되네요. 이건 길이의 단위지.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건 길이의 단위예요. 길이의 단위는 우리가 길이의 단위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 넓이는 넓다, 좁다. 그런데 길이는 길다, 짧다 이렇게 하잖아. 이거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런 표현 하잖아. 이제 길이는 길다, 짧다. 넓이는 넓다, 좁다. 길이는 음, 이렇게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렇게 하고 넓이는 제곱이잖아. 길이를 두 번 곱해서 나온 거라서.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면 그 감각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봤고요. 밀리미터로 고쳐봅시다. 문제 자체는 쉬운 거잖아요. 자, 10.5는 105mm겠지. 왜냐하면 10mm가 1cm니까. 이거 따로 복습 안 해도 되지. 그 다음에 800은 그대로 800mm. 그 다음에, 얘가 미터로구나. 그러면 센티미터로 먼저 고치면 72cm다. 그죠? 72cm를 밀리미터로 다시 고쳐야 되죠. 그러면 10배가 돼야지. 720mm. 계산 끝났어요. 자, 800에서 720을 먼저 빼는 게 좋겠다. 그죠? 응, 먼저 빼면 80이 남죠. 80에다가 105를 더하니까 185잖아요. 그죠? 음. 이렇게 길이 환산하는 문제도 해결했고 쉬운 문제니까요. 패스. 그 다음에 최소 배수 활용 문제가 나왔어요. 지하철하고 버스가 동시에 출발하는 횟수를 알고 싶다는 문제예요. 어느 역에서 지하철하고 버스의 첫 차와 막차의 출발 시각이 똑같대요.
이 역에서 지하철은 하루에 61대가 같은 간격으로 출발을 하고요. 버스는 49대가 같은 간격으로 출발을 합니다. 하루 동안 지하철과 버스가 이 역을 동시에 출발하는 것은 몇 회가 될까요? 이런 문제였어요. 지하철은 하루에 61대가 같은 간격으로, 그러니까 하루는 24시간 동안 61대가 같은 간격으로 계속 배차가 된다는 거죠. 출발한다는 거예요. 버스는 49대가, 그러면 버스 간격이 더 크겠어. 지하철 간격이 더 크겠어. 지하철이 더 자주 오겠어. 버스가 더 자주 오겠어. 지하철이 더 자주 오겠지? 자, 그거를 알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하철과 버스의 차차와 막차의 출발 시각은 똑같대요. 처음에 딱 같이 출발해. 그런데 이 역에서 지하철은 하루에 62대, 버스는 49대가 가요. 그러면 우리 그 전에 했던 식목산 나무 심는 거 있었잖아. 그게 이 간격 버스가 배차하는 이 간격에 관련된 거랑 사실은 똑같은 문제거든. 한번 볼게. 가로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나무를 심었잖아.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심었어. 나무가 심겨진 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면 돼? 버스나 기차가 출발하는 딱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얘는 첫 출발 잘 봐봐. 이거 첫 출발, 두 번째 출발, 세 번째 출발, 네 번째 출발. 그런데 간격은 어떻게 되냐면 간격은 여기 와야 하나의 간격이야. 그죠? 하나의 간격. 여기 와야 두 번째 간격. 여기까지 와야 세 번째 간격. 세 번째 그 간격이 지나고 세 번째 간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로수 우리 심었던 그 문제랑 이거랑 사실은 똑같은 지금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활용된 문제지. 좀 더 복잡한 조건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를 잘 기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일단 지하철의 배차 간격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지하철 배차 간격. 지하철 배차 간격. 지하철이 지금 출발하는 게 61대가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간격을 물어봤잖아. 간격. 간격은 어떻게 되겠어? 간격은 61대가 같은 간격으로 출발했지만 간격은 61에서 1을 뺀 60개의 간격이 생기겠지. 지하철의 배차 간격이 이 정도 생기겠죠?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전철이란다. 지하철이 아니라 버스. 전철하고 지하철하고 같은 건데 버스 배차 간격이에요. 간격은 49대의 버스가 출발했으니까 거기서 하나 빼가지고 버스가 그 다음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그 간격 수를 쭉 세보면 48개일 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들을 하나씩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하철의 배차 간격이 60이고 버스의 배차 간격이 48이란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의 공배수, 이렇게 같이 동시에 떠나는 이제 그거를 알아야, 그 간격을 알아야 하루 중에 몇 번 동시에 출발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배차 간격을 가지고 공배수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공배수를 찾아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음, 이쪽에 해볼게요. 60과 48의 공배수. 왜냐면 동시에 출발하고 그 다음 동시에 출발할 때까지의 간격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러면 12의 5배, 12의 4배 다 곱했더니 240이 나오네. 눈곱을 240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네. 그치? 작은 간격 240개를 만들고 그 중에 지하철과 버스가 동시에 출발하는 거를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4시간을 240개의 간격으로 나누겠다 그런 얘기예요. 24시간을 24시간을 240개의 간격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동시 출발을 하려면 같은 간격만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동시 출발이라는 거는.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이제 하루 중에서 동시 출발한다. 240개의 간격.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하루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루라고 보자고요. 여기 또 이쪽도 지하철도 버스도 하루 24시간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하철과 버스가 지하철 버스가 간격을 이제 빨리빨리 쓰고 싶다. 자, 간격을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 이렇게. 여기서 출발. 처음에 첫 차 동시 출발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240개의 간격을 지하철은 60개로 배차 간격이 나와야 돼. 60개 배차 간격이 나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전체를 지금 240개 간격으로 놨을 때 지하철은 240 나누기 60. 그지? 그래서 240가 간격 중에 지금 지하철 배차 간격은 4칸이 될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240개 간격 중에 4개의 간격이 갈 때마다 지금 배차 간격은 4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40개로 나누는 구간에 버스는 48대가 같은 간격으로 출발하니까 48번? 48개의 간격을 만드니까 나눠봤어요. 그러면 한 개의 간격이 크기가 얼마가 된다라는 거야. 5가 된다라는 거지. 버스 한 대는 이 간격이 이 240개의 간격 중에 이게 5칸, 여기는 4칸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하철은 막 240칸으로 쭉 나눠놨을 때 그 중에 4칸, 4칸, 4칸 될 때마다 출발이라고요. 그죠? 예. 그리고 버스는 5칸, 5칸, 5칸마다 동시 출발이라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동시 출발하는 거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막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240까지 간격을 다 그릴 수는 없겠고. 그래서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간격 4개, 간격 5개. 에 한 번씩 출발한다고 본다면 4, 5, 20번째 그 간격에서 동시 출발하겠다. 그런 얘기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간격을 한번 그려 넣어 볼게요. 20개, 여기에 20개의 간격이 있고, 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지금 4개가 될 때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서 또 출발하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출발. 계속 이런 식으로 출발해, 지하철은. 그럼 버스는 5번째 칸에서 출발해. 봐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여기서 출발. 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여기서 출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여기서 출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여기서 출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 여기서 20번째 간격, 여기서 동시 출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구간이 몇 개 생기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구간이 몇 개 생기나. 동시 출발하는 건 딱 20의 배수가 될 때마다 동시 출발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전치 칸을 240개로 지금 나눠놓고 보자고 했잖아. 그래서 240 나누기 뭐하면 20. 자, 그렇게 되면 12번 동시 출발하겠죠. 그런데 여기 맨 앞에 맨 처음에도 동시 출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면 12라고 답을 하면 안 되겠고요. 거기다 더하기 1. 첫 차도 동시 출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13번에 걸쳐서 동시 출발이 일어난다. 라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그림 그린 거 따라서 그려가면서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뭐를 활용하는 문제? 공배수를 활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구하는 문제, 5번째 문제, 원가를 구하는 문제, 물건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자, 원가가 얼마인, 원가를 몰라요. 하여튼 원가가 얼마인 물건에 30% 이익금을 붙여가지고 정가를 정했어. 이익을 반드시 봐야지. 그래야지 장사를 한 보람이 있지. 그리고 그것에서 바로 그냥 정가를 받고 정찰제로 판 게 아니라 거기서 20%를 할인해 줬대요. 그랬더니 어머 이익금이 100원 남았대.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제 원가를 찾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봅시다. 30% 이익을 붙였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원가를 100%라고 봤을 때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원가를 100%라고 봤을 때 30% 이익을 붙인 거거든. 그죠? 원가를 기준으로 본 거야. 원가를 100%라고 봤을 때 그것에 30%의 이익을 붙인 거거든. 그럼 우리는 정가를 이제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면 원가를 모르니까 원가를 네모원 해도 좋지만 우리 이제 문자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A1 할게요. A1. 그것에 100%에 30% 이익을 붙였다고요. 그러면 얘네 둘이 이익을 붙여가지고 이익금까지 합해가지고 얘네 둘을 합해가지고 얼마가 되는 거야? 130%가 되는 거잖아. 130%는 비율로 1.3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A의 1.3배에서 정가를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할인을 해줬어. 정가에서 할인을 해줬어. 이번에는 정가를 100%라고 했을 때 정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정가를 100이라고 봤을 때 그중에 20%를 깎아준 거예요. 그럼 내가 받은 돈은 얼마를 받은 거야? 20% 깎아줬으니까 20%를 깎아줬으니까 80% 받은 거거든요. 정가의 80%. 이 비율은 항상 기준이 중요해. 지금 이 80%는 원가가 아니라 정가의 80%. 그럼 여기까지가 좀 정가인데 그것의 80%, 즉 0.8. 그죠? 그렇게 했대. 그랬더니 이제 할인한 후에 내가 손님한테 받은 돈은 100원의 이익금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원가에다가 100원이 더 생겼어. 이런 얘기죠. 됐죠? 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이쪽 계산은 소수 계산 13 곱하기 8, 104인데 소수 말에 두 자리까지 있어. 그러면 1.04 곱하기 A는 A 더하기 100이에요. 우리가 수학에서 가끔 생략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어, A가 그래요. A 앞에 뭐가 생략돼 있어? 1이 생략돼 있어. 1의 2. A가 하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의 2. 왼쪽은 봤더니 1.04A.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 이제. 양쪽에서 A가 양쪽으로 흩어져 있잖아. A 정리해야 되죠. A 정리할 때 여기서 1의 2 빼버리죠. 그럼 여기서도 1의 2 빼야지. 이제 이런 거 이제 잘하잖아. 그지? 1의 1 뺐어. 그럼 1의 1 뺐으니까 0.04A만 남았네요. 그게 100이래요. 그러면 뭐 4A는 많이 될 것이고 또 양배를 100을 곱해버렸어요. 소수를 떼놓고 간단하게 계산하려고요. 그럼 A는 100 속에 4가 25번 들었죠. 그러면 100 속에 25번 00 남았잖아. 그래서 2,500원의 원가였다. 이 물건은 원래 2,500원 원가였다. 그런 물건이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퍼센트 이 비율을 볼 때 그 비율이 뭐에 대한 비율인지를 꼭 보세요. 기준량이 뭔지, 원가가 기준인지 정가가 기준인지 꼭 보고 혼란스럽지 않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했던 문제죠. 남거나 부족한 경우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학년이 우리가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활용된 문제예요. 색종이가 빨강, 노랑 막 이렇게 두 가지나 나오잖아요. 그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노란색 종이, 노란색 색종이와 빨간색 색종이를 학생들한테 나눠주려고 했어. 그런데 노란색 색종이는 빨간색 종이의 2배만큼 있대. 그리고 빨간색 종이를 한 사람한테 4장씩, 노란색 종이를 한 사람한테 6장씩 나눠줬더니 빨간 종이는 딱 떨어졌나 봐요. 나눠 떨어졌는데 노란색 종이는 36장이 남아있더래요. 그러면서 노란색 색종이가 몇 장인지 궁금하다고. 그렇게 찾아달라고 노란색 색종이의 그 장수를 찾아달라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도 사실은 뭐가 부족하고 남고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등식을 이용해서 해결할 거지. 노란색 색종이를 구하든 빨간색 색종이를 구하든 다 구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모르는 건 두 가지지. 여기서 노란색 종이 구할 거야. 노란색 종이 구할 거예요. 노란색 색종이를 마지막에는 구할 건데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노란색 색종이 노란색 종이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얘를 구할 거야 마지막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구하려면 사람 수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 수를 몰라요. 그죠? 학생 수를 몰라요. 그래서 학생 수를 X명이라고 놓겠습니다. 학생 수를 구해서 노란색 색종이를 구할 생각이에요. 학생 수 모릅니다. 학생 수를 그래서 X명이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조건을 한번 또 체크해 볼게요. 노란색 종이는 빨간 종이의 2배만큼 있대요. 그거를 가지고 뭐 식을 만들 생각이거든. 노란색 종이는 빨강의 2배만큼 있대. 노란색 종이는 빨강색 종이의 2배만큼 있대. 그럼 빨강색 색종이의 그 종이 수, 색종이 수의 2배를 하면 노란색 색종이 수랑 같아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로 식을 만들 생각이에요. 봅시다. 자, 노란색 색종이는 한 명한테 6장씩 나눠주면 36장이 남는 데잖아요. 그러면 6장씩 6장씩 X명한테 나눠주고 놨더니 36장이 남아. 이게 노란색 색종이. 그지? 그럼 빨간색 색종이를 구해서 거기서 2배를 만들면 노란색 색종이랑 똑같아지잖아. 빨간색 색종이는 4장씩 4장씩 나눠주니까 똑 떨어졌대. 그 얘기는 뭐야? 4 곱하기 X. 했더니 딱 떨어졌다는 거는 남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빨간 색종이에 다시 몇 배를 해야 돼. 노란 색종이 수랑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2배를 하면 똑같아지지. 식 완성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조건이 복잡해 보였지만 식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간단하죠? 자, 이쪽에 6x, 이쪽 항 2개예요. 그죠? 6x랑 36이랑. 이쪽은 항이 하나야. 문자도 있고 숫자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곱하기, 다 곱하기로 이루어졌으니까 괄호를 풀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면은 자, 오른쪽에는 지금 428, 8x가 됐고요. x의 8배, 8x가 됐고요. 이쪽은 6 곱하기 x에 36을 더한 거야. 그러면 6x씩 덜어냅시다. 그러면 2 곱하기 x 2개가 36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x는 얼마? 18이죠. X를 우리가 뭘로 넣었어? 사람 수잖아. 그쵸? 학생 수잖아, 학생 수. 학생 수가 18명.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노란색 색종이 수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색종이 수를 구해야죠. 어디를 보면 노란색이 나와요. 여기잖아. 이게 식으로 만들어 놨잖아. 이미. 그쵸? 그래서 여기, 이거. 노란색 색종이, 여기. 이거 구할 거예요. 자, 이 식에다가 6장씩 18명한테 나눠주면 36장이 남는 게 노란색 색종이에요. 그치? 그러면 계산하면 되죠? 8에서 18, 16, 108, 그죠? 더하기 36. 계산해봤더니 144. 그래서 노란색 색종이가 144장이라는 걸 찾았네요. 밝혀냈네요. 이렇게. 말이나 문장을 이렇게 수학식으로 만들어서 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했어요.
이런 문제들은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좀 썼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계산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식을 어떻게 만들어 보면 될까? 이게 맞는 식인가? 말이 되는 식인가? 좀 생각하는데 그때 시간을 좀 잘 쓰면 식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 계산은 잘하니까. 이제 자, 그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기차가 다른 기차를 추월할 때 걸린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기차가 다른 기차를 추월한대. A 기차가 있습니다. B 기차가 있고 A 기차 160m 길이가 초속 20m 1초 20m 달려가 B 기차 좀 더 길어 180m고 길이가 1초에 16m씩 달려갑니다. 그런데 추월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정도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기차가 있네요. 기찻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기찻길. 자, 철로가 있다고 봅시다. 철로가. 여기 이렇게 기찻길이 있습니다. 기찻길이 이렇게 기차가 나란히 기찻길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서 기차가 진행을 해요. 자, 기차가 여기가 이렇게 기차가 가고 있어. 이쪽에 이쪽 철로에 기차가 가고 있습니다. 이쪽 철로에도 기차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철로에는 지금 후월해야 되네. 자, 이렇게 자, 두 개의 기차가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추월한다는 거는 일단 딱 마주치는 여기 저 위에 있는 기차를 아래에 있는 기차가 지금 꽁무니에 딱 따라왔잖아.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 그 앞서가는 기차를 넘어가면 추월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어, 여기 여기를 B기차라고 합시다. 얘를 추월해야 되거든. 얘가 B기차. 이 B기차는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요? B기차 성주호라고 해봅시다. 성주호, 성주호. 이 B기차는 성주호예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지금 따라오는 기차 A기차예요. 조금 더 빨라. 그죠? 성주호는 기차 길이가 얼마예요? 180m네요. 그죠?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가 A고, 요 뒤에가 B니까요. 그 다음에, 뒤 쫓아오는 이 기차, 누구? 윤화 보경호라고 합시다. 윤화라는 인물과 보경이라는 인물이 여기 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윤화 보경호가 쫓아가. 쫓아가. 자, 얘는 A야. A 차량이에요. 응? 그래서 쫓아가는데 속력은 달라요. 그렇죠? 속력은 달라요. 그럼 얘가 완전히 초월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얘가 성주호를 이렇게 완전히 제끼고 앞서 간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잖아요. 그죠? 그 기차의 앞머리, 윤화 보경호의 기차의 앞머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잖아요. 이동한 거를 보면 성조의 기차 길이에다가 윤화 보경의 기차 길이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한 거야? 합한 것만큼 달린 거야, 결국에.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달린 거리는 이제 나왔을 때 180에 160을 더한 거, 두 기차의 길이만큼을 더한 것만큼 달렸고, 같은 방향으로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1초에 얼마씩 따라잡나 봤더니 A가 20을 달리고 1초에 B는 16을 달리니까 4m를 따라잡겠지. 자, 그러면 1초에 4m씩 4m씩 얼만큼 걸리나 따라잡는데 340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4, 8에 30, 4, 5, 20. 85초 만에 딱 따라잡겠네. 그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앞서가 버리는 거죠. 뭔지 알겠죠? 네. 성조화가 윤화보경호를, 아니지. 윤화보경호가 성조호를 초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000였습니다. 자, 그 다음 동전을 이용해서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 나왔는데요. 동전을 이용해서 돈을 지불하는 방법.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이 있다고 합시다. 요즘에는 뭐 10원짜리, 50원짜리 거의 은행 가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수학 문제에서는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죠. 1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그 사이즈는 조금씩 작게 해볼게요. 이렇게. 네. 얘가 100원짜리 동전입니다. 얘는 50원 동전입니다. 10원 동전이에요. 그런데 이 동전들을 이용해서 230원을 물건값으로 지불을 하고 싶은가 봐요. 230원을 만들어요. 사용하지 않은 동전이 있어도 상관없대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해보죠. 이런 거 할 때는 그 금액이 큰 거 있잖아. 그거에다가 차근차근 해주면 좋겠어요. 차근차근. 음. 230원 가지고 지불을 할 건데, 230원을 지불할 건데, 일단 100원짜리, 제일 큰 금액이잖아. 얘를 제일 많이 써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원짜리 2개 썼으면 이제 10원짜리 3개만 쓸 거잖아요. 50원짜리는 안 써도 된다는 거지, 맨 처음에.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야? 이제 100원짜리 2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끝나버렸어요. 1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1개. 그럼, 1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50원짜리 2개로 바꿔야죠. 이렇게. 자, 이번 자리는 100원짜리 하나는 그대로 두고 50원짜리를 하나를 빼서 10원짜리로 바꾸면 10원짜리는 8개가 되겠지. 100원짜리 그대로 두고 50원짜리를 이제 하나였던 거를 아예 없애버리고 10원짜리 5개로 추가를 시키면 10원짜리 13개에서 230원이 딱 맞게 됐죠. 이번에는 100원짜리 아예 안 쓸 거야. 50원짜리 최대로 많이 쓸 거야. 4개. 그럼 딱 200원이잖아요. 그러면 10원짜리 3개. 뭔지 알겠죠? 이렇게 하나씩 줄여가면서 10원짜리를 늘리면 되겠지. 10원짜리 13개 되겠지. 50원짜리 하나 줄 때마다 10원짜리 5개가 탁탁탁 늘어나야 되잖아. 그죠? 마지막에는 10원짜리로만 했습니다. 됐죠? 예.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 그럼 몇 가지 경우가 생겨요? 100원짜리 2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한 가지. 100원짜리 1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3가지. 그 다음에 5가지. 한 가지, 3가지, 5가지. 다 더했더니 9가지. 됐죠? 네,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서 패턴을 이렇게 1, 4, 5, 이렇게 선생님은 봤는데, 여러분들도 하면서 좀 더 쉽게 하나하나 헤아리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패턴이 있나 봐가지고 하면 되겠죠? 자, 9번 봐요. 직각삼각형이 회전하여 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정사각형을 회전하기도 하고, 직각삼각형을 회전하기도 하고, 이제 회전을 해서 생긴 그 도형, 그리고 거기에서 색칠된 부분에 넓이 구하는 것도 막 계산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도형을 해석을 해야지. 어떻게 된 상황이지? 봐야 되겠죠? 네. 봅시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봅시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라는 거예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 90도 회전시켰다고 합니다. 90도를 회전시켰대요. 직각삼각형을 90도 회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이 선이 지금 일로 갔어요. 회전시켰더니 여기 있던 여기 이 밑변이 지금 이쪽으로 왔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또 여기 있던 빗변은 또 여기로까지 왔어요. 여기 90도, 여기도 90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90도 회전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렇다면 90도 회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지? 이제 봅시다. 음, 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이는 부분은 직각삼각형의 모양과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음, 음, 좀 이렇게 생긴 선생님이 지금 좀 굵은 빨간색으로 손을 긋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어, 이게 지금 뭐였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었죠. 빗변. 빗변이 90도 회전했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럼 여기 90도 회전한 거예요. 네, 90도 회전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할까요? 모양이 뭐 삼각형이랑 사각형이랑 부채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좋은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어떻게 찾지? 어떻게 찾지? 자, 여기 지금 여기 작게 보이는 부채꼴 모양 있죠? 예, 여기서 얘를 이렇게 지금 90도, 얘도 회전하는 거니까 90도 회전을 시켜보는 거예요. 회전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았습니다. 회전을 정확하게 되도록 정확하게.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는 6cm로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했습니다. 회전. 이렇게 회전해 갖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음, 여기 있는 요 부채꼴 있죠. 요 부채꼴이, 아이고. 여기랑 똑같겠죠? 여기랑. 그죠? 직각삼각형 안쪽에 있는 그 부채꼴 있잖아요. 그게 똑같이 90도로 회전했을 테니까 이랑 같겠지.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빗금 칠해놓은 게 똑같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있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남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쪽이랑 어떻게 했어요? 여기랑 똑같겠죠. 예. 똑같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지. 여기 있는 얘를 여기다 갖다 옮겨서 여기다 딱 채워 넣겠다. 그쵸? 채워 넣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오, 부채꼴, 큰 부채꼴에서 안쪽에 있는 하얀 작은 부채꼴을 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생긴 지금 부채꼴 90도,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이 있어요. 어, 그 부채, 그 부채꼴에서,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음, 반지름은 얼마예요? 10cm겠죠. 10cm가 지금 표정했잖아요. 여기 10cm야. 이렇게 생긴 큰 부채꼴에서 반지름이 6cm인 이렇게 생긴 부채꼴을 어떻게 하겠다. 빼겠다. 그지? 그리고 얘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런 얘기지. 그리고 중심각은 몇 도? 90도고요. 그치? 그러면 다 됐어요, 이제. 예, 해석이 다 됐어. 그럼 이제 반지름이 10cm인 큰 부채꼴, 중심각은 90도니까, 90도면은 4분의 1이잖아. 원의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 거기서 안쪽에 있는 조그만 부채꼴을 빼겠다. 그 안쪽에 있는 애는 6 곱하기 6 곱하기 3.14 곱하기 중심각은 똑같습니다. 4분의 1. 이렇게 계산하겠다. 그리고 우리 이거 3.14 계산이 있으니까 묶어서 분배해 하겠습니다. 100 빼기 36 곱하기 3.14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할게요. 그쵸? 네, 그러면 이쪽이 64고요. 64 곱하기 4분의 1을 땡겨서 쓸게요. 교환 법칙입니다. 곱셈은 자리 바꿔도 되죠. 자, 4를 나눠야지. 그러면 64 속에 4가 16번 들었으니까요. 16 곱하기 3.14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16 곱하기 3.14를 보는 순간에 선생님은 19단이 떠올랐는데 여러분들은 어때? 3.14에 16을 곱해. 소수점은 나중에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 둘이 14 곱하기 16이 19단이죠. 224지. 그 다음에 크로스로 3 곱하기 16. 근데 이게는 100자리에 있는 거니까 3 곱하기 16이니까 4,800이겠지. 계산했어. 5024인데 소수점 두 자리, 소수점 아래 두 자리 수니까 50.24예요. 그쵸? 네. 이렇게, 오래전에 배운 19단도 이렇게 좀 써먹어 보고, 쓸 일이 있으면 자주자주 배웠던 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도형인데, 이번엔 삼각기둥 모양의 용기에 담긴 물이에요. 물의 높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 어떤 때는 밑넓이 구하라고 하기도 하고 높이 구하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오죠. 어떤 게 나와도 할 수 있어야죠. 자, 일단은 물기둥이 지금 우리가 분홍색으로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이 물기둥 있잖아요. 이게 밑넓이가 사다리꼴인 사각 기둥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렇죠? 만약에 가득 채워졌다면 삼각기둥 모양일 텐데 윗부분이 비어 있어가지고 사각기둥 모양으로 생겼단 말이야. 이제 물의 높이를 모르는데 물의 높이가 지금 여기가 물의 높이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물의 높이니까 h라고 한번 써볼까? 사다리꼴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물의 부피를 알려줬거든. 물의 부피를 알려줬으니까 어쨌든 물의 부피는 어때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일 거 아니야.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밑넓이가 사다리꼴이라는 거고 그 사다리꼴 중에서도 사다리꼴의 높이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지. 기둥의 높이는 아는데, 그죠? 기둥의 높이 여기는 10cm인데 밑넓이에서 사다리꼴 높이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다리꼴 높이만 모르는 게 아니라 사다리꼴의 윗변도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봅시다. 이제 이쪽 면만 딱 떨어뜨려 갖고 한번 볼게요. 닮음을 이용할 거예요. 봅시다. 지금 밑변이 4, 높이도 4인 그런 직각삼각형이었던 거죠. 그렇죠? 여기도 4, 여기도 4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물이 채워져 있어. 물이 채워져 있어. 어떻게? 이만큼 이렇게 채워져 있어. 이만큼 채워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를 몰라. 근데 여기만 알면은 이제 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런데 지금 위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과 커다랗게 확대한 삼각형은 닮았죠. 닮았죠. 이 물의 지금 윗부분 이 선과 수평선과 아래쪽에 이 밑변에 해당되는 게 어때? 이게 평행선이잖아. 평행선이니까 여기 각이 겹쳐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수직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각과 이 각이 또 같고 그래서 위에 있는 작은 삼각형을 쭉 늘리면 큰 삼각형이 딱 포개진단 말이에요. 닮음이야. 닮음이면 닮음 비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 봐봐. 큰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가 지금 4대 4야. 4대 4는 1대 1이라는 얘기거든. 맞죠? 네, 1대 1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높이를 찾아 볼 수 있겠나요? 1대1? 1대1? 어머. 그럼 여기가 x면 여기도 x라는 뜻이네. 그 얘기죠. 이거 갖고 안 되겠는데? 1대1 바로 안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때 어떻게 해? 주어진 식에서 부피를 이용해야 되겠는데? 그쵸? 밑넓이를 몰라. 그런데 밑넓이에다 60을 곱해서 60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밑넓이가 얼마야? 밑넓이에 대한 정보를 준 거예요. 그쵸? 밑넓이가 6이에요. 이 사다리꼴 넓이 6이야. 사다리꼴 넓이는 6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야겠네요. 사다리꼴 넓이 여기가요. 6이래요. 6, 6, 6. 그런데 큰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 밑변과 높이를 아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4 곱하기 4 나누기 2잖아. 4 곱하기 4 나누기 2. 그치? 이게 지금 큰 삼각형의 넓이야. 근데 거기서 지금 밑넓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여기가 6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 6을 빼. 그럼 뭐가 나와?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요.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가. 그치? 아, 작은 삼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뺐더니 얼마예요? 약분합니다. 8에서 6 빼니까 2네요. 2. 이 작은 삼각형 넓이 2제곱센티미터였던 거지. 그치? 그럼 이 제곱센티미터는 어떻게 구한 거야? x랑 x를 곱하고 삼각형이니까 그걸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2가 나온 거라는 거네. 그러면 x 곱하기 x는 2 곱하기 2네? 그죠? 역수 곱해주면 되니까 2 곱하기 2. x가 2라는 얘기네? 그치? x가 2야. x 나왔어, 2. 그죠? x가 2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 나온 거잖아요. 그죠? x가 2예요. 그럼 우리는, 음, 여기, 여기도 2인 거잖아. 그지? 사다리꼴의 윗변이 2면, 여기 위쪽도 2고, 그럼 여기도 2겠지. 왜냐면 이거 전체가 4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물의 높이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지지 말고 끝까지 정확하게 멋지게 잘해내는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